안녕하십니까. 네, 명버스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박웅현 작가의 8단어 요 책을 한번 소개할까 싶은데요. 읽어봤는데 박웅현 작가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굉장히 깨달으신 분 같더라고요. 이 작가분의 글에서는 뭔가 냄새가 납니다. 네, 지혜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려고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총 8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2장의 본질 그리고 3장의 고전에 대한 파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 파트는 제가 평소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것과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빼놓고 제가 평소에 말씀 안 드렸던 부분 중에서 인상 깊은 3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책의 핵심 문장 3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옳은 선택은 없다. 옳게 만드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인데요, 살다 보면 수많은 결정을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이 사람이랑 할지 말지,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할지 말지,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할지 말지 갈림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옳은 선택이 없다는 거죠. 옳은 선택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를 선택하든 간에 그거를 옳게 하는 과정만 있다는 겁니다. 이혼을 해도 좋고 이혼을 안 해도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혼을 안 하면서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직장에 계속 붙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도 개인 사업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직장을 아예 나와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때려치우느냐 안 때려치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개인 사업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준비하느냐, 얼마만큼 사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살다 보니까요, 인간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운명론자는 아닙니다. 이걸 개척할 수는 있는데요, 큰 그림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결국 치과의사가 된 거는 치과대학을 갔기 때문이고요. 치과대학을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그 허준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그 책 한 권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온 건데요.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치과의사가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가 그 책을 보지 않았어도 만약에 다른 책을 봐서 이렇게 치과의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배우자를 우연하게 누구 소개로 이렇게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소개해준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 지금의 배우자를 소개시켜주지 않았다면 과연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그 여자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받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바뀔 수는 있지만 결국 얼굴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사람을 제가 골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 이사를 가느냐 안 가느냐, 사업을 하느냐 안 가느냐, 지금 이번 달에 이 직장을 때려치우느냐 안 때려치우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사업을 할 사람은 사업을 하게 돼 있고, 치과의사를 할 사람은 치과의사를 하게 돼 있고, 결국 만나게 될 인연은 지금 안 만나더라도 오늘 안 만나면 다음날 혹은 다음달, 내년이라도 만나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내가 뭐를 결정하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동전 던지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저는 어떨 때는 동전 던지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식을 살 때도 한 번씩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목돈이 걸려있으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다른 재무제표 이런 걸 안 보고요, 그냥 제 운명을 믿고 나는 이 사회에 폐 끼친 게 없어, 공헌을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전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동전을 던져서 그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해도 크게 나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떨 때는 직원을 채용할 때도 저는 동전 던지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력서만 보고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다 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력서가 뭐 5장, 6장이라 그러면 그 중에서 물론 한두 장은 이력서를 보고 추릴 수가 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남은 2명일 경우에 이 사람도 좋아 보이고 이 사람도 좋아 보일 때, 그때는 저는
동전 던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택을 빨리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을 빨리 할 수 있는 거는요, 선택을 성의 없이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내가 책임지고 이 선택을 옳게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의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어떤 직원이 오든 간에 내가 좋은 직원이 되도록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각오가 숨어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주식을 사든 간에 10년을 기다릴 수 없는 주식은 사지 않겠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빨리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삶을 단순 무식하게 살면 정말 머리가 홀가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 내 직원들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 올곧다면 그 어떤 직원이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그 어떤 주식을 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살다 보니까요, 꼭 주식이 떨어지는 게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저를 속썩이는 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를 속썩여 줘야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중요한 선택을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옳은 선택은 없다, 옳게 만드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아무거나 결정해 버리십시오. 지금 이리 망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걸 선택할지 모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걸 선택하는 게 더 좋다면 이걸 선택하면 되지요. 그러면 망설일 필요가 없잖아요. 망설인다는 건 모른다는 거고, 모른다는 거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인생에 해답은 없는 거거든요. 어느 걸 결정하든 간에 결정하시고 후회 없게 이거를 밀어붙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 해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전체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옳은 선택은 없다, 옳게 하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명보석돌이 채널 모든 구독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과 지혜 증득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8단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명보석돌이었습니다.